한방 건강상담 오늘은 유창길 원장님 모시고 미니 강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좀 서늘해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오는데 바람이 좀 차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아무쪼록 감기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죠. 루푸스란 병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루푸스라는 병은 전신성 홍반증, 낭창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 루푸스랑 병명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루푸스는 이제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류마티스와 비슷한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류마티스 질환 중에 하나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제가 쭉 여러 번 말씀드렸던 류마티스 관절염, 네. 그리고 루푸스는 서로 사촌관계, 아하. 형제관계 같은 서로 유사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병명은 다르고 증상이 조금씩 다른 패턴으로 나타납니다만은 결국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 전신성 홍반성 낭창증, 이게 좀 어려운데 네. 결국 원인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류마티스는 좀 그래도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네. 루푸스는 우리나라 전체 환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몇 년 전에 이제 조사된 바로는 국내에 17,500여 명 전후로 루푸스 환자분들이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루푸스가 근데 있으면서도 치료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루푸스 초기 증상이신 분들, 그리고 류마티스가 있으면서 루푸스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이렇게 조용히 지내신 분들이 많아요. 루푸스 네. 있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들도 그 사람이 루푸스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까지 다 따지면은 상당히 많은 수의 분들이 루푸스로 고생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류마티스 사촌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여성들에게 많이 생긴 병이 류마티스잖아요. 네, 루푸스는 네. 어떻습니까? 루푸스도 류마티스 관절염과 사촌지간이다 보니까 네. 주로 여성에게 생기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90% 이상의 경우에서 여성분들에게 주로 생기고, 루푸스에서 특징적인 것은 반수 이상이 15세에서 20세가량, 여성분들 나이가 15세에서 20세가량의 좀 젊은 연령일 때 처음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뿌리가 같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는 결국 비교했을 때 루푸스의 특징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루푸스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면역 체계 이상이 생겨서 내 몸의 정상 조직을 내 몸의 세포들이 공격을 하는 건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 부위로 염증이 나타나고 붓고 아픈 경우가 많고요. 루푸스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비해서 보다 더 전신으로 염증이 침범될 수 있습니다. 루푸스는 피부나 신장, 그다음에 신경계, 심장, 폐, 빈혈 증상이나 혈소판 감소증, 그다음에 근육까지 침범하는 관절을 포함한 몸의 전신으로 여러 조직으로 염증이 침범될 수 있는 전신 질환입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에 비해서 이제 특징적인 게 관절 통증도 물론 나타납니다만은 루푸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피부에 발진, 붉은색으로 발진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루푸스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라틴어로 늑대라는 뜻입니다. 늑대한테 물리면 빨갛게 부어오르고 자국이 남는 것을 말하는 건데, 루푸스가 있는 환자분들의 피부가 그렇게 붉게 발진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유래된 병명입니다. 이렇게 류마티스에 비해서 루푸스는 피부에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콩팥의 신장이죠. 염증이 생기면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혈뇨가 나오거나. 그리고 루푸스가 더 진행되면은 몸의 상체 장기 쪽, 상부 쪽으로 더 침범이 됩니다. 호흡기 계통, 심혈관 계통으로. 그러면 심장과 폐로 침범되면은 심장이나 폐에 물이 차고 심막염, 심근염, 폐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백혈구 감소증, 림프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이렇게 출혈이 못지않거나 용혈성 질환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증상들이 참 심각한 증상들인데요. 네, 류마티스와 비교했을 때 결코 가벼운 병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이 이제 심하게 붓고 아프신 분들은 거동하는 거에서 옆에서 보면은 티가 날 정도로 알 수가 있지만은, 루푸스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관절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옆에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쉽지 않은 병이지만은
루푸스 역시 쉽지는 않은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장기로 침범이 되면은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관절뿐만 아니고 심장, 콩팥, 폐 이렇게 내부 장기로 침범되고 빈혈, 백혈구 감소증 같은 게 진행되면은 면역 기능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몸 상태도 바닥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질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루푸스가. 네. 따라서 매우 조심스럽게 치료도 매우 조심스럽게 잘 관리하면서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루푸스가 있을 때 앞서 늑대가 문 것처럼 붉은 반점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예. 주로 어떤 부위에 발생하나요? 이제 주로 얼굴 쪽에 눈 밑에 뺨 부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광대뼈까지. 이게 우리가 부끄럽거나 앞에 나가서 긴장할 때 예. 붉어지는 부위 있죠? 얼굴에. 그 광대뼈하고 뺨 부위에 불그스름하게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비 모양 발진이라 그래요. 루푸스의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고 손바닥, 발바닥, 그다음에 손목, 발목 이렇게 팔다리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무릎 주변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물론 몸 여기저기 어느 부위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루푸스도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관절의 통증도 소변이 되는 건가요? 예. 루푸스가 류마티스 관절염과 사촌지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관절도 그래서 아픈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군요. 루푸스가 있는 분들도 점점 오래되거나 관절 통증이 처음부터 심하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류마티스와 루푸스 두 개 다 관절 통증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 루푸스의 초기 증상은 어떻습니까? 루푸스도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또 비슷합니다. 또 초기 증상, 전조 증상이 평소에 툭 하면 감기에 걸리신 분들 그리고 열이 잘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기에 잘 걸리거나 37.5도에서 38.5도까지 미열이 계속 오랫동안 있으신 분들 루푸스 초기에 나타나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1년 내내 만성 피로 증상으로 지내시는 분들 그러다가 루푸스가 본격적으로 나오신 경우도 있고요. 입안이 평소에 잘 허는 입술 안쪽에 이렇게 하얗게 물집이 잡히거나 터집니다. 구강 내 궤양이 평소에 잘 생기신 분들 그다음 빈혈 증상이 있어서 어지러움을 잘 느끼신 분들 그리고 피부에 두드러기나 알레르기가 평상시에 잘 나타났던 분들은 루푸스가 잘 나타나는데 류마티스도 마찬가지고 체중이 또 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체중이 점점 주시다가 루푸스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초기 증상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 루푸스가 발생하는 원인도 밝혀져 있습니까?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원인이 이제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방 아. 치료가 이제 효과적일 수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루푸스는 이제 특정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로 추정되고 있고 주로 여성분들에게 나타나다 보니까 호르몬에 연관돼 있지 않나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의 자극에 의해서 면역 체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도 합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보았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 두 개 다 면역 기능이 떨어질 때만 발생이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면역 기능이 떨어져야지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감기에 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에 잘 걸리신 분들은 면역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니까 네. 류마티스나 루푸스 이런 면역 질환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럼 루푸스의 치료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현대의학적으로 루푸스 치료가 지금 일반적인 류마티스 질환 치료의 같은 범주 안에서 치료가 되는데 어떤 장기에 침범이 됐느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용되는 약물과 치료법이 결정이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과 유사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그다음에 스테로이드제, 항말라리아제, 면역억제제들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네. 그럼 한방 치료도 루푸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동안은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위주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네. 왜 그랬냐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한방을 찾으신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사실. 아하. 왜냐하면은 루푸스 환자분들이 한방 치료에 대한 좀 불신이 조금 더 있으신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루푸스란 병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 심장이라든지 폐, 콩팥 여러 가지 빈혈 증상이나 혈소판 감소 이런 복잡 다단한 증상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한방 치료를 시도했다가 이렇게 실패하신 분들이 사실 좀 많아요. 루푸스가. 그래서 류마티스보다 오히려 치료가 더 까다롭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루푸스 환자분들이 한방 치료에 대해서 좀 불신감을 가지신 경우가 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루푸스도 한방 치료로 도움이 충분히 될 수가 있고
치료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알려져 있어서 환자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건데, 제일 문제가 되는 루푸스 현재 기존 치료의 문제점은 염증을 줄이는 약약을 복용하면서 면역 억제제를 계속 복용하면서 이제 장기의 염증을 방어하고 관절의 염증을 방어하면서 시간이 이제 흐르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 약약을 복용하면서 지나가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돼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양약이 듣지 않기 시작하면, 면역 억제 작용이 듣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심장이나 폐 같은 부위에 이제 물이 차거나 염증이 생기면은 사람이 호흡을 하는데 숨 쉴 때마다 그 통증이 느껴지는데 정말로 괴로운 고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내부 장기로 침범되는데 약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수준이 됐을 때는 환자분 본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심막염, 심근염, 폐렴, 늑막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숨 쉴 때마다 고통을 느끼니까 엄청나죠. 환자분의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말이 그렇지 그거를 느낀다고 생각해 보면은 예. 정말 환자분들의 고통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루푸스가 진행되면은 루푸스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약물로 복용하면서 관리가 안 되니까 입원하면서 치료하면서 또 열 내리고 조금 물이 빠지면은 퇴원했다가, 근데 다시 이게 잘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환자분들이 지치는 겁니다. 물이 자꾸 심장, 폐에 찼다가 빠졌다가 입원했다 퇴원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마음이 많이 지치고 우울 증상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푸스가 무서운 건데, 이렇게 양약이 어느 시점까지 잘 됐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게 컨트롤 되지 않기 시작하면은 내부 장기로 침범이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은 루푸스의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그동안 약물로서 안 됐기 때문입니다. 루푸스의 근본 원인이 제거가 되면은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몸이 좋아지고 심장이나 폐 같은 장기로 침범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지 않고도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 몸 상태가 오히려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루푸스의 근본적인 원인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진정한 치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푸스 역시 류마티스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한방 치료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한방 치료를 시도해서 도움을 받는 게 여러모로 진행을 막고 나중에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장과 폐 같은 내부 장기로 침범되기 전에 그 정도 되면은 입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 되면 이제 한방 치료로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상 그 이전 단계 내부 장기로 심각하게 침범되기 전에 미리미리 한방 치료를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해야 돼요. 약을 안 먹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 그게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일시적으로 염증만 억제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약이 안 듣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 한방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약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에 한방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은 그 시점에 치료를 한방을 하면은 치료되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고 몸도 빨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루푸스가 있는 분들이 한방 치료에 대한 불신이 조금은 없어지길 바라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한방 치료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도 그럼 루푸스에 대한 강의 기대하겠습니다.